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6일 오후 6시를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힘들었죠. 말 그대로 폭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코스닥은 마이너스 5%까지 엄청난 폭락을 보였는데, 특이점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락장 때는 보통 외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의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개인들의 패닉셀이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들이 굉장히 큰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락한 이유. 근데 사실은 하락한 이유는 똑같아요. 금리 인상 이야기이긴 한데, 뭐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지난주 이제 동원령을 비롯해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을 좀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영국에서 오늘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를 했는데 간단히 제가 요약한 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년 6개월 만에 1430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장중에. 근데 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500원까지 머지않아 정말 머지않아서 10월달 머지않아서 아마 돌파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미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 여파는 워낙에 아는 얘기시니까 영국에서 파운드화가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죠. 사실 이제 대규모 그 감세 정책을 무려 70조 원에 쉽게 말하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의문점이 생기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70조 원의 대규모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물론 감세 정책 펼치는 건 좋지만,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결국에는 국채금리, 국채를 이제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차후에는 모든 부담감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서 악재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파격적인 기준금리 1.25%를 상승한다. 그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이 사실은 시장의 불안 요소에 불안 요소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런 급락은 당연한 수순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사실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우리 증시만 봤을 때는 전저점을 오늘 만약에 좀 이런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전저점을 개파락으로 깨버렸습니다. 깼죠? 개파락으로 이렇게 깨다 보니까 패닉셀이 나옵니다. 패닉셀. 꼭 지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차트는 지켜야 될 자리는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 패닉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강력한 이 지지대를 깨버렸어요. 패닉셀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2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아직도 더 내려가야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우 존스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 존스도 오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보시면 코스피하고 똑같은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죠. 지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데 분명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스닥도 똑같고 S&P 500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기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어,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시황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 시장에도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음, 하락을 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그 우리 종목들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대원어성을 조금 기대했었어요, 사실은. 대원어성을 조금 기대했는데 보시게 되면 강력한 하락으로 무려 마이너스 12%까지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연화성을 저는 오늘 실제로 매수를 좀 했고요.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장중에 제가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장중에 매수하고 급락했을 때 제가 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장막판에 또 급락을 했는데도 매수를 했냐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2,200원, 뭐 2,300원, 400원 이 가격대는 이 가격대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구간이죠. 가격대 자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이 모습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고점 부근에 있는 가격대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현재 뭐 3,200원부터 3,300원, 3,400원 이 가격대는 지금 6개월째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 지속됐던 횡보의 자리예요. 횡보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자리이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평균적인 가격대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화성은 조정 구간에 저는 접어들었다 보고 있고요. 편안하게 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대한화성은 조금 스윙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미글로벌 오늘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폭락을 했죠. 보시게 되면 전 저항대 21,300원 부근이잖아요. 한번 보실게요.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이 부분이잖아요. 21,300원대를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엔 좀 지키려고 모습을 보였는데 폭락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뚫리니까 패닉셀이 나오잖아요.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니까 패닉셀이 나오는 거예요. 한미글로벌은 너무 아쉽고요. 당분간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매수는 못 들어갈 거였고요. 이미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그린텍은 제가 대연화상업과 함께 추가적으로 공개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역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때 강력한 그 저항대를 장대 양봉으로 뚫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버티면은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역시 폭락장답게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패닉셀이 나왔죠. 아모그린텍은 조금 더 제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모그린텍하고 대연화성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월봉으로 볼게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제가 못 들어간 거고요. 대연화성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지지하는 힘이 강하냐, 작냐 그 차이겠죠? 그리고 모트렉스도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정말 장만 좀 시원하게 잘 받쳐줬어도 이 모습에서 끝날 종목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원래 더 상승 여력이 충분했는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시장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에요. 아마 이 특정 그룹도 굉장히 아쉬워할 겁니다. 오늘 역시나 지키지 못했으니 폭락이 나왔죠. 모트렉스하고 한미글로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는 아직 끝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로보티즈 오늘 투자 주의를 받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아쉬웠죠. 역시나 바닥권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에코플라스틱은 사실은 손절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보시면 손절했죠? 제가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모아갔던 종목이고 장 막판까지 모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폭락장에 못 이기고 하락을 급하게 나와서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손절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절한 라인을 전 저점을 깼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손절한 라인 이 부분에 제가 손절했어요. 근데 보시면 다시 올라갔는데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반등이 못 나오고 급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급락을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켰다는 거는 차후에 투자 습관은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사실 끝난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폭락을 좀 보여줬죠. 폭락을 좀 나왔는데 다시 급상승을 좀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그 특정 그룹이 있구나, 털고 나가진 않았구나,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했고요. 이게 정말 힘이 없는 종목이었다면 애초에 이 폭락하는 부분에서 패닉셀이 나와서 아마 더 상승이 하락이 좀 급하게 많이 나왔겠죠. 더 깊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버티고 다시 올라온 모습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모습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에코플라스틱은. 현재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 마감입니다. 모트렉스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네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종목들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어, 제가 지난주에 종가로 사실 제주은행을 들어갔어요. 제주은행만 유일하게 좀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막판에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좀 힘을 잃은 모습 보이죠? 역시 뭐 매해는 장사 없다고 지금 같은 지수에서 사실 좀 이겨내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드물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공개를 하겠지만 정말 좀 조심스럽게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소통방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보시게 되면 제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그 외인과 기관 사들이고 현재 힘든 시장입니다. 막 정말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힘든 장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이고요. 굳이 내일을 위한 좀 종목을 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다운칩스 두 가지 종목입니다. 뭐 로봇주랑 그다음에 뭐 많이 알고 있지만 가온칩스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폭락장에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3.7%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장중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다른 종목은 다 내려갈 때 가온칩스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어서 가온칩스를 제가 좀 공개했고요. 레인보우 로보칩스 같은 경우는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죠. 뭐 유일 로보틱스도 이렇게 폭락이 좀 나왔고요. 로보티즈도 폭락이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박스권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굳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뭐 삼각수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수렴의 끝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지수를 이기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이 좀 기대가 되고요. 현재 장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가온칩스는
현재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조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만 보시게 되면 저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직접적으로 좀 소통하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힘이 될 수 있는 100%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